오후부터 꽤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입니다. 바로 인기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요.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홍정선 기자님, 어제 이 과거 함께했던 매니저들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갑질 의혹의 이유를 댔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오래된 과거도 아닙니다. 이제 지난달까지 함께했던 매니저 2명이고요. 지난달에 이제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박나래 씨가 이전에 대형 소속사에 있다가 이제 독립을 했습니다. 독립해서 이제 함께 하고 있었고, 사실 저도 조금 이 보도를 보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왜냐하면 박나래 씨뿐 아니라 이 이제 고소인 2명 중에 1명을 굉장히 이제 박나래 씨 관련 취재 문의를 하면은 아주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호응을 해주던 그런 분이었고, 그래서 그 소속사 분위기가 좋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만요. 그러니까 홍정선 기자께서 이제 여러 연예부 취재, 특히 이제 박나래 씨 관련 뭐 좋은 거나 뭐 이런 사건 사고 취재할 때도 박나래 씨 측 전직 매니저들과 소통했을 때도 꽤 그 자체 회사 자체가 분위기가 매우 좋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랬는데 일단 이제 지난달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한 매체 단독 보도 내용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 매니저 2명이 직장 내 괴롭힘, 이 부분은 뭐냐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 이 부분이고, 그다음에 특수상해, 이것은 이제 본인들한테 직접 던졌다 이건 아니지만 뭐 술 마시다가 화가 나서 던진 이 술잔에 그게 이제 튀기면서 상해를 입은 적이 있었다. 특수상해.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병원 예약해달라고 하고, 또 심하게는 그 약도 대신 와달라고 했다. 대리 처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술자리가 이어질 때 우리가 만약에 술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술이라든가 안주를 사왔는데 이거 개인 심부름.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제대로 정산해주지 않았다. 정산 미지급,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이 매니저 2명이 이 박나래 씨의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아직 완전하게 이 진실,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제대로 완벽하게 취재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은 굉장히 취재에 잘 응해줬던 매니저에게 이번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전화가 이제 거절되었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박나래 씨 측은 저도 뭐 어느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일단 박나래 씨 측에서는 박나래 씨한테 제가 이제 문자를 좀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2명이라는 사실, 지난달까지 함께 일했다는 것 알게 되었고, 이제 본인은 이런 상황이 마음이 아프다, 함께 잘 지내고 있었는데 마음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상황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그냥 오래 연예인 곁에서, 연예인 옆에서 연예인들을 취재해온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연예인들 굉장히 좋은 면도 가지고 있고, 분명히 가까이 다가갔을 때 어느 사람이나 멀리 있을 때 장점이 있고 가까이 갔을 때 다 발견하게 되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내 이제 식구처럼 함께 우리 공동으로 사업해 나가는 사람들이다 생각하면서 할 때는 이 이제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이 연예인의 만약에 어떤 단점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좀 더 나한테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관계가 멀어지거든요. 어느 부분인 것 같지는 저도 계속 취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몇몇 그 박나래 씨 측의 입장도 몇몇 언론을 통해서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피소권 관련해서 내부 확인도 마쳤고, 그리고 법률 대리인과 공식 입장을 정리했다. 보도 자료. 그러니까 박나래 씨 측이 어떤 입장을 냈는지도. 그렇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일단 일방 주장이긴 한데, 사실관계만 다시 확인하면 작년에 그만둔 매니저들이고, 그리고 2명이다. 1명이 아니라 복수다. 지난달에 그만뒀다고. 지난달에 그만뒀고요. 술 안 마신다는 이유로 폭언했다. 그러니까 화나 던진 술잔에 상해를 입기도 했다. 다치기도 했다. 병원 예약, 대리 처방, 개인 심부름, 진행비 정산도 제때 하나 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폭로했고, 그리고 지난달에 그만뒀다면 바로 직전까지도 일을 함께했던, 한솥밥을 먹었던 전직 매니저들이다. 근데 이제 강전혜 변호사님, 물론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뭐 박나래 씨 측 얘기처럼 법률 대리인에서 보도자료 내겠다고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뭐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은 부동산에 1억 원 정도의 가압류를 걸었고 이제 부동산 가압류가 인용이 됐다라는 보도인데요. 이게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소명 자료들이 어느 정도 법원에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압류가 기각되지 않고 인용이 되어서 부동산의 처분이 나가게 된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지금 고소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데 아마 박나래 씨 측에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뭐 갑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수상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는지도 아마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게 만약에 여러 명의 매니저들에게 비슷한 형태의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그 판단도 법원이나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여기에 대해서도 잘 정리를 해서 입장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변호사로서 법적으로 봤을 때 강전혜 네. 변호사 말씀은 일단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 갑질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을 떠나서 네. 법원이 일단 이 가압류 전직 매니저들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좀 참작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가압류 신청을 한다고 모두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매니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갑질 의혹들, 뭐 진행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라든지 만약에 특수상해라고 주장을 한다면 병원의 치료 내역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료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가압류가 인용이 되는 것인데 예. 일단은 지금까지 보도 내용을 보면 일단은 가압류 자체는 인용이 되었다. 다만 형사적으로 처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이 일단 형사 과정에 있어서도 박나래 씨한테는 유리하지는 않은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술자리를 강요했고 폭언을 했고 뭐 안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전직 매니저들의 주장, 피소권, 부동산 가압류권, 박나래 씨의 입장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적절하게 반론 차원에서도 한번 그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